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어요. 네. 이 강세장 속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나요? 지수가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가서 분위기는 좋아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네. 좋은데 아마 이 분위기를 같이 만끽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수는 신고가 기록했는데 내 계좌는 또 내 종목은 왜 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시장 분위기는 일단 분명히 안정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것이고요. 네. 오늘까지 뭐 지주사라든가 증권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일부 종목군들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소외된 그런 장세니까 너무 너무 식상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장은 시작이니까 네. 또 새로운 종목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 소외됐던 게 아니군요. 네. 오늘의 공략 종목도, 내일의 공략 종목도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단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순환 랠리예요. 돌고 도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까지는 제가 보기엔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언급드렸듯이 오늘 지주사라든가 또 일부 금융주. 증권주들 네. 말고는 시장을 그렇게 강하게 뚫고 간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복합적인 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음 주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주사라든가 증권들의 강도 높은 상승세를 이끌었고 여기다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또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또 양호하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갑작스럽게 호재가 났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겠죠.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오늘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결정적인 큰 요인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재료들은 내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재료들이 충분히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더 곧바로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간에 올랐고 재료가 선 반영됐고 했기 네. 때문에 약간의 혼조 내지는 기간적 내지는 눌림목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종목들 좀 올라갔다고 해서 절대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정도는 차익 매도를 하고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하시든가 내지는 새로운 종목에서 또 소외됐던 종목에서의 반격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시장은 언급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얼마큼 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약간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횡보하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장세 속에서 언급드렸듯이 최근 상승세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그리고 내지는 오늘 강하게 올랐던 이제 지주사 관련주겠죠. 네. 앞으로 시장에서는 지주사 관련주들 중에서 못 올랐던 종목들, 못 올랐거나 소외됐던 종목들, 또 저 PBR 관련주들 중에서 역시 소외되거나 못 올랐던 종목들, 저 퍼주들 중에서도 역시 소외되거나 못 올랐던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지수 횡보세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미 조선주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미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이 좀 더 올라가는 이런 장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은 철저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들 후발주들의 반격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뭐 저 PBR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은행주라든가 증권주가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틸리티 관련 중에서 지금 한국전력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한국 그 가수공사 같은 네.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쵸.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가스라든가 삼천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벌써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저 PBR 관련주들 중에 소외됐던 종목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군들의 지도를 한번 보고
보실 텐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현재 전체적인 업종과 섹터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은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섹터고요. 그리고 네. 파란색은 하락한 그런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섹터별로 빨간색이 제일 많이 보이는 쪽이 바로 증권주가 될 겁니다. 네. 증권주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옆에 보험주가 좀 있을 겁니다. 딱 보기 봐도 금융주 쪽에서 지금 빨간색 선을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이겠죠. 이 그림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저 PBR 관련주가 금융주 쪽에 모두 몰려 있다는 얘기고 네. 이 저 PBR 관련주들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이들 금융주의 반등세는 생각보다 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네.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들 종목이 앞으로도 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수급이 쏠리는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강했는데 대신증권도 역시 9% 강세를 보였어요. 이쯤에서 수익을 실현할지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 뭐 3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바로 오늘 또 다시 폭등이 나왔고 지금 뭐 이제 목표가까지 3차 목표까지 한 4,00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주가가 잘하면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3차 목표가는 좀 달성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언급드렸듯이 증권주들은 현재 강력한 어떤 호재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증시가 앞으로 제가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만 움직여주면 증시가 3,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언제쯤 부활하느냐 이게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현재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됐고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푸시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반등도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네.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선이면 앞으로 내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 보유주식의 절반 정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저는 나머지 주식은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주식은 21일 평선이겠죠. 빨간 선. 이 21일 평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 또 1차로 갔다가 충분하게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잖아요.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밑에서 다시 사도 되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대신증권과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도 많이 올랐죠. 증권주들에 대한 전략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분할 매도 전략을 조금 추천해 주셨고요. 남은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도 정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 전략일까요? 그죠. 일단 네. 하나금융지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나서 워낙에 주가가 천천히 가서 뭐 리뷰도 별로 안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랬던 종목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장세는 가는 종목, 살아있는 종목은 무조건 꿋꿋하게 들고 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통 이런 종목은 요만큼 올라가게 되면 무서워서 홀랑 털어버렸을 겁니다. 털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이 바닥 종목을 들어가요. 근데 지금 바닥 종목은 거의 안 가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있는 구간에서 꿋꿋하게 들고 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거래량 패턴들을 볼 때도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추세가 정비열 상태에서 살아있습니다. 정비열 네. 상태 상승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겠고요.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작년에 기업 밸류업이 진행되고 나서 1차 반등이 나타났고 이번에 또 다시 은근슬쩍 2차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거기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은행주들은 증권주하고는 다르게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간 겁니다. 완만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굳이 매도하지 말고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 이 종목도 기술적 분석상 21평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완만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또 한 번에 장대 양봉을 쫙 뿜는 그런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세를 생각하시고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14%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떤 건지 내일의 공략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요, 신한지주예요. 앞서서 좀 소외된 지주 네. 종목들 관심을 그렇죠.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 PBR 관련주 중에 뭐 네. 한국가스공사를 이미 여러분께 공개를 드려서 그 종목은 제가 오늘 안 갖고 왔고요. 원래는 그걸 좀 갖고 오고 싶었었는데 네. 공개를 드려서 이제 안 갖고 왔고, 일단 은행주들 중에 이제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언뜻했듯이 지금 계단식상, 가을 가랑비 옷 쫓듯이 야금야금 올라오는 종목이 오늘 증권주가 쫙 대시세를 뿜어냈듯이 은행주들도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오다가 마지막 시세 분출이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겠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차기 정부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엄청나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 저 퍼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몰릴 것이고요. 그들 섹터들 중에 소외되고 못 오른 종목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오늘 증권주가 쭉 뻗었고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들어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기가 좀 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신한주도 이제 PBR 자체가 0.4배로 굉장히 저평가됐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퍼는 한 6배 정도까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 PBR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자사주 소각이 지난해에 13조 한 9천억 정도가 자사주 소각이 진행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5월 달 현재로 벌써 지난해 자사주 소각분을 이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과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 올해 이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인 대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낼지,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손실봤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손실을 많이 할지 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단행될 만한 그런 기회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신한지주를 중심으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또 진행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수급적으로 기관 매수가 강력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단기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로 반전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자, 신한주의 반등이 좀 더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한지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목표가랑 가격 전략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아까 하나금융주도 보셨듯이 똑같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그런 모습들이죠. KB금융주주 함께 양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유통주수가 많고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평가된 건 똑같고 네.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습니다. 일단 단기간 올랐고요. 지금 55,000원 정도까지 가서 약간 매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거래량 보게 되면 여전히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앞에서 나타났던 이런 조정동, 숨조리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다가 곧바로 치고 가는 그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종가 57,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보기엔 내일은 잠깐 밀릴 겁니다. 시초가에서 네. 좀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고, 현 구간에서 62,000원까지 목표치를 제시를 드리는데 자, 손절가를 제가 55,000원까지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손절가를 딱 정해놓고 손절가가 무너지면 칼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을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55,000원 손절가 칼 매도 준비하시고 지지가 되는 선에서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55,000원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놓고 그에 맞춰서 조금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되고 덜 올랐던 종목인 신한지주 만나봤고요.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보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네.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언급드렸듯이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볼 만한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 진행됐고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까지도 여러분께
총망라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종목과 주도주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MBN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밴드 치시고 가시면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면 6월입니다. 우리 잘 전략 세워서 좋은 성과 6월에는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